자, 이번에는 이제 폭스바겐에서 이제 새롭게 출시한 8세대 신형 골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있는 이 모델이고요. 이 모델 자체로 놓고 봤을 때에는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이제 골프의 그 해치백 스타일, 이 컴팩트한 느낌 자체는 잘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이 모습 자체가 그렇게 작아 보이지가 않아요. 크기 자체가 이제 세대를 거듭할수록 차체가 굉장히 더 커진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이 사이즈 자체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전체적인 사이즈는 지금 전체 길이가 4285mm, 그리고 좌우 폭이 1790mm입니다. 1.8m가 채 안 되네요. 그리고 높이는 1455mm입니다. 전체 휠 베이스 자체가 이렇게 휠 베이스 자체가 2636mm입니다. 넉넉한 사이즈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아닙니다. 준중형 사이즈의 어떤 컴팩트한 해치백 스타일 차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이 지금 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특징들 뭐가 있는지 앞부분부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지금 요걸 보여드려야 돼요. 자, 보시면은 가운데 이게 그릴 안쪽으로 길게 가로로 뻗은 LED 선 있죠. 이게 요번에 새롭게 바뀐 요 8세대 골프의 가장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주행 중에 앞 차량과의 굉장히 어두울 때 굉장히 잘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헤드램프 부분을 보면은 옆쪽으로 보면 이게 눈썹처럼 위로 쭉 올라갔어요. 이렇게 길게. 그래서 이렇게 연장돼서 뒷부분이 쭉 헤드램프가 이어진다는 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옆에서 봤을 때 앞부분이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이제 잘 깎였죠. 원래는 각진 스타일의 보통 조금 이제 모습을 갖고 있던 골프였는데 둥글둥글한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기 저항 개수를 조금 더 낮추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연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골프를 좋아하고 좀 이렇게 클래식한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너무 이렇게 좀 과감해진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범퍼 라인 자체가 좀 얇아지면서 그래도 이제 작은 차지만 작지 않아 보이는 좀 단단한 그런 좀 강인함을 보여줬던 그런 차가 보다 더 이제 좀 여성적인 느낌, 또 얄쌍얄쌍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것 점에서는 그 부분을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 테일램프는 우리가 T-Roc에서 좀 봤던 그런 테일램프 느낌과 좀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얼핏 보면 이거 T-Roc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LED 라인 자체가 좀 디테일하게 조금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운데 있는 요 3점식 요걸 기준으로 요 테를 두르는 이런 좀 LED 라인이 조금은 달라지는 모습,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함에 좀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그렇게 커진 느낌은 아니고 보다 더 운전하기 편한 사이즈의 어떤 차량이다라는 점들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이 외관에 대한 변화,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승차감, 주행 성능이 어떤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짧지만 임팩트 있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TV 기자의 현실 리뷰, 주행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 그 주행 모습에 대해서 한번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프로가 갑자기 좀 이렇게 먹통이 되는 바람에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지금 임시방편으로 조금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프라는 이 차 자체가 굉장히 원래 재밌는 차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그 어떤 펀 드라이빙의 어떤 그 묘미,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차인데요. 지금 8세대까지 진화한 이 골프가, 물론 이 차는 지금 디젤 엔진을 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의 어떤 그 상위 트림인 GTI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런 치고 나가는 맛들, 디젤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까지도 잡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 굉장히 운전하는 게 재밌다라는 거를 처음 운전을 하면서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좁은 길도 잘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컴팩트한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요 C세그먼트 시장에서는 이 골프만큼 골프를 따라올 만한 그런 경쟁 상대는 솔직히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차죠. 자, 일단은 제가 여기서 지금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좌우 이 핸들의 조향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향을 할 때 보면은 이게 꿀렁임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솔직히 이 폭스바겐에서 만든 어떤 그런
자동차들의 특징이 하체가 굉장히 견고하게 탄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안정감을 바탕으로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를 보호해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많이 내려왔어요. 요즘에 수입차들 보면 대부분 4, 5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차들이 대부분인데, 이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월달 프로모션까지 뭐 더해진다고 하면은 3,300만 원대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트림의 차이는 100만 원 차이가 나고요. 야, 3천만 원 초반대 수입차를 탄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에 내놨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 그립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 폭스바겐 브랜드의 다른 좀 상위 트림의 상위 모델들의 그런 그립감보다도 조금은 싼 재질을 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죽의 재질의 느낌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이 안쪽에 있는 이런 컴팩트한 느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그 엠블렘도 굉장히 컴팩트한 느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런 점들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버튼들, 요 버튼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정전 방식은 아니에요. 뭐 고급감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버튼식으로 이제 직관성을 높였고, 왼쪽에는 이런 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미디어 버튼들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디지털 계기판이에요. 그래서 요 계기판 자체도 한 10.25인치 정도로 굉장히 신인성도 확 좋아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더 좋아진 거는 이렇게 지금 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자체도 터치식 방식인데 굉장히 뭐랄까요, 스크린이 큽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 안에 있는 그 장치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잘 보인다, 그런 것들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꼬불꼬불 이렇게 지금 와인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길을 가는데 차가 꿀렁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좌우 그 조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킹을 많이 안 하고 제어를 많이 안 해도 차가 자세를 잘 잡아주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골프 하면은 그래도 국내에서도 꽤 이 고급스러운 그런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컴팩트한 시스템하면서 좀 럭셔리한 느낌을 좀 담아내는 그런 차였는데, 그런 모델이었는데, 효율성을 높이는 재질들, 그리고 이제 좀 가벼운 좀 그런 좀 재질들, 좀 이런 단가가 떨어지는 재질들, 이런 걸 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고급스러움이 떨어졌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골프의 또 다른 별명이 바로 서민의 포르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포르쉐의 감성을 잘 담고 있으면서 가격적으로는 합리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고 출력은 150마력에 실내 토크는 36토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지금 더 발휘해주는 것 같아요. 전혀 밀림이 없고요. 그리고 성능 자체에 있어서 어떤 그 언더킥 치고 나가는 힘이라던가 뭐 이런 기본적인 그런 좀 순간 가속력, 뭐 여러 가지 점들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넘치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움직임 자체가 되게 민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를 모는데 저는 뭐 가솔린 차를 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면 전기차를 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민첩한 그런 응답성을 보여주고 있고, 실내로 들어오는 외부 풍절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개방감이 되게 좋습니다. 진짜 개방감이 너무 좋아서 제가 마치 좀 SUV에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그 개방감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런 개방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시야가 개방적이니까 보다 더 이제 운전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위험 요소들을 잘 파악할 수도 있고. 야, 이 차를 지금 몰아보니까 예전에 제가 몰았던 그 골프 5세대 그 GTI, 그때보다 이제 3세대가 더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그때의 차보다도 훨씬 더 그런 견고함이나 이런 것들이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이 차는 지금 TDI 모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내준다라는 거는, 와, 진짜 이건 좀 진짜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차를 몰면서 이런 눈길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꼬불꼬불한 와인딩 하는 길,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했었는데, 기본기를 바탕으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리막길에서도 지금 주행이 굉장히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이 핸들링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뭐 고장이라던가 어떤 그 결함에 대한 그런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AS라나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그런 차를 먼저 타서 내가 실험 대상 중에 한 명이 되느니 차라리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됐고 안정성을 갖춘 그런 엔진의 그런 기술들을 접목시킨 그런 차를 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 서스펜션 자체가 그렇게 소프트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전자의 어떤 그 피로감을 막 가중시키는 그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 도로, 그리고 이제 도로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하더라도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불편함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응답성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라이빙 모드를 굳이 바꾸지 않고 이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응답성 자체가 굉장히 좋고, 여기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자체 안으로 이제 많이 터치 방식을 많이 넣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관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작하기에는 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조금씩의 어떤 그 디테일한 면들이 좀 바뀐 게 있으니까 그 점은 이제 많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주행을 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자, 저는 일단 지금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대해서 그래도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로 지금 속도계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이 세트 버튼을 눌러서 지금 방향을 속도를 맞춰 놓고 세팅해 놨습니다. 핵심은 그렇게 고속 구간에서도 안정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믿음이 있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들 강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좌우에서 끼어든 차량이 없고 지금 앞차만 지금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고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의 장점하면은 이게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TDI 모델, 특히 이제 디젤 엔진에 대한 연비는 17.8km/L가 나옵니다. 이게 공인 연비고요, 복합 공인 연비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하이브리드 차, 웬만한 하이브리드 차 이상의 그런 연비가 나오고, 더 놀라운 거는 그 공인 연비보다도 더 높은 연비가 일반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차를 직접 몰면은 거의 한 21km/L 뭐 이런 식으로 연비가 더 잘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도 많이 하실 거예요. 일단 전방에 보이는 그 시야 자체는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이 그릴 라이트가 이제 또 붙으면서 주행할 때 어느 정도 좀 더 이제 전방에 대한 시야를 좀 밝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앞차가 굉장히 잘 보이고, 그리고 이제 어두운 길에서도 굉장히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뒷밟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연비는 지금 19km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19km 정도 연비인데 복합 공인 연비가 17.8km/L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초과하는 그런 연비를 나타내줬고, 그리고 실제 이 차량에서 느껴야 되는 부분들, 정말 이런 게 갈 수 있을까, 편하게 갈 수 있을까 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한번 짧지만 한번 임팩트 있게 한번 주행을 해봤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이제 또 눈도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빙판길, 눈길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또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말, 연초 이렇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세심한 신경 쓰셔서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신차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